네, 자 필수 고시조 100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주제별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에 집중하면 이 100개의 시조를 하는데 1시간 반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나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보는 기회를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잘 가지질 못해요. 그냥 문제 풀면서 부분 보니까 머릿속에서 정리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쫙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시조를 많이 다룬 자료들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정리했고 그리고 올해 한번 다시 강의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시조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의 맨 뒤에 보면 한번 넘겨보세요. 시조 뒤에 자주 나오는 고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읽다 보면 이 시조 100개 하고 오늘 요 수업 듣고요. 요거 보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100개를 막 달달달달 외워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시험 전까지 한번 쓱쓱 이게 외워야지 하면 오히려 더 안 외워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었지? 이런 표현이 이런 거래 했지? 하면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2바퀴 내지 3바퀴 정도만 읽어주시면 제가 읽으라 그랬지 막 달달 외우라고 안 했죠? 그렇게 해주시고 한 2번쯤 봤을 때 제가 다음 카페에다가 요거 뒤에 고어 100개 테스트지 버전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실에도 올려드릴게요. 무료 특강에. 그러면 빈칸 부분에다가 기억을 되살려서 그 100개 표현에 이 단어 뜻이 뭐였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그러면 시험 전에 완벽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00개 밖에서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100개 바깥에 진짜 희귀한 시조인 거거든. 제가 이거 중학교 교과서랑 고등학교 교과서 다 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중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시조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밖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야. 모든 경쟁자가 모르는 시조를 냈단 얘기지. 얼마 전에 나왔던 상평통보 들어간 시조처럼. 근데 그 얼마 전에 들어갔던 상평통보 들어간 시조는 정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상평통보라는 요 단어만 이게 돈이지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국사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뭘 국어 시험이 이렇게 냈어. 하필이면 시조 중에 뭘 이걸 골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출제 자체가 엄청 특이한 출제고 그리고 상평통보 알잖아. 알죠? 여기 상평통보 몰랐던 분 아니면 다 풀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쫄지만 않으면 돼. 놀라서 이러지만 않으면 돼. 심장 키워. 그래서 문제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들 실전에서 되게 중요한데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시험날 이거야.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몰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조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의 눈을 지나가는 이 시조 빼고 바깥에서 나왔으면 여러분들 빼고도 다 몰라요. 아주 공정한 싸움이죠. 그럴 때는 쫄지만 않으면 풀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제별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에 집중해 봅시다. 자, 그럼 주제별 첫 번째 주제 조금 시대 순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자, 여기서 고려의 멸망. 여러분 시조라는 장르 자체가 고려 중기에 발생을 해서요. 고려 말에 완성이 돼서 그 형태가 그래서 언제 제일 유행? 조선시대에 제일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 사태에 대해서는 시조가 없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는 고려 말쯤부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의 멸망과 관련된 시조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제 그러면 역사적 사태에 대한 시조의 배경 지식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흥망이 유수하니 이럴 때 자연물 한자어 같은 거 알면 훨씬 읽기 편하죠. 그래서 흥하고 망함이 흐르는 물과 같으니 만월 때에 풀만 가을 풀만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서 500년의 이 왕조가 그냥 피리 소리에 묻혀버리니 그러니 석양에 여러분 석양은 해가 뜨는 거 지는 거 지죠. 해가 지는 게 바로 어떤 고려의 말을 의미하고 고려 말에 이 고려 말을 살아가는 나그네잖아요. 고려말을 살아가는 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객관화된 화자입니다. 객관화된 화자. 자기 자신을 마치 남인 것처럼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라고. 그래서 고려말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 어떻다? 눈물겨워하노라. 그럼 이거는 고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맥수지탄. 자, 그 다음에 길제 500년 도읍지를
고려의 도읍지를 말 타고 한번 돌아보니 산천, 자연은 한결같은데 그런데 영웅은 간 곳이 없다. 그러면 자연은 무한하고 한결같은데 인간사는 변화가 많구나. 그래서 예전 영웅은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대조가 되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사의 대조. 그 다음 이 인거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영웅. 이렇게 이 인걸이라는 한자 알아야 돼요. 여기저기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영웅 호걸할 때 거린 거. 그래서 인걸은 간 곳이 없구나. 어즈버 감탄사죠. 자,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 꿈은 허무하다. 예전에 그 왕조가 망했으니 허무하구나. 그래서 허무한 감정을 표현할 때 참 인생만사 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만하죠? 막 어려워? 미칠 것 같아? 외계어 같아? 아니죠? 자, 그 다음 영어도 하면서 왜 그래요? 그쵸? 자, 아니 외국말도 하면서. 자, 그 다음 자, 선인교 흘러내린 물이 자동으로 흐르니 반천년 왕업. 계속 고려의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그냥 물에 휩쓸려 가버렸어. 소리만. 그쵸?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야 부르면서, 이건 감탄사나 기능이 유사한 거예요. 아이야, 고국이 예전에 그 고려가 흥하고 망했던 걸 얘기하면 뭐 하겠니? 의미 없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설이 뭐예요? 눈이죠. 하얀 눈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무는구나. 자, 여기서 백설이 잦아진 골, 바로 고려입니다. 구름이 머무는구나. 그러면 이 구름이 머무는 거는 구름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우리나라의 명운이 어때요? 위태로웠어요. 자, 그래서 구름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뭐 간신배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어떤 외세의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반가운 매화는 대체 어디 피었니? 그러면 매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네. 그러면 충신은 어디 있느냐? 반가운 매화가 뭐를 상징해요? 절개, 지조니까요. 그래서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느냐? 찾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구름이랑 매화는 대조, 간신, 충신 이런 식으로. 석양 또 나오죠. 그래요. 고려가 망해가는 거는 석양이죠. 그래서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모르는 건 누구?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찍은 것 같지 않아요? 꼭? 그쵸? 자, 똑같은 거지. 그 다음,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 이 대나무도 매화처럼 지조나 절개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대나무, 매화 유사하죠. 근데 눈 맞고 휘어졌죠. 그럼 여기서 눈은 긍정, 부정? 부정이죠. 눈을 맞아 휘어진 지조와 절개. 근데 그 누가 굽었다고 말하냐라는 건 굽지 않았다. 지금 잠깐 굽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지조와 절개가 사라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눈은 실현이죠. 그래서 지금 눈 맞고 잠시 기우뚱한 대나무 보고 변절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오해다. 눈을 맞았다고 휘어질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른색을 꼿꼿이 유지하겠는가? 푸른색은 여전히 푸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잠깐 부침이 있는 거지 지조와 절개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새한고절은 너뿐이다. 너. 여러분, 너는 요거. 대나무를 너라고 불렀어요. 이런 걸 자연물에 대한 청자 설정이라고 하는데, 자연물을 너라고 부르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인화의 한 방안이죠. 자, 그래서 자연물을 청자 설정하면 의인화가 됩니다. 그리고 너뿐이랬죠. 뭐가 너뿐이래요? 이렇게 추운데 추울한 외로운 절개는 너뿐이다. 그러면 이 화자는 뭐가 절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죠? 대나무가. 네, 그래서 잠시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의 절개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절개는 그대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까마귀가 검다고 백로야 비웃지 마. 자, 까마귀가 검다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겉이 검다고 해서 속까지 검겠니? 아마도 겉은 희고 속 검은 건 너뿐이야. 그럼 너가 누구예요 또? 백로요, 백로. 백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죠? 방법.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비웃지 마. 겉이 검지만, 까마귀는 겉이 검지만, 야, 넌 속이 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백로는 어떤 존재? 표리부동, 표리부동. 겉은 하얗습니다. 근데 속은 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나빠요? 백로가 나쁘고 까마귀가 오히려 이제 겉과 속이 일관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옹호되고 있고, 그래서 까마귀에 대해서 옹호하고 백로가 비판 대상이에요, 여기선. 근데 이거를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달달달 외우시면 주로 다른 시조에서 백로가 좋을 때가 많거든. 깨끗하니까. 예, 그래서 백로는 선비를 표현할 때도 쓰여요. 그걸 그냥 외워버리면 이런 시조를 잘못 읽게 되겠죠. 그래서 달달 외우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맥락 보고. 그리고 미리 알면 조심하겠죠. 아, 백로가 좋은 의미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표리부동한 자일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네. 자, 이방원의 하여가를 보겠습니다. 육룡이 나르샤 같은 뭐 드라마를 봐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이방원 역을 맡았던 유아인 씨가 요거를 대화체로 풀어서 연기했죠. 자, 여기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산의 드렁치기 얽히면 또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도 이같이 모처럼 만수산의 드렁칙처럼 얽혀서 100년 살아가자. 이거는 누구를 설득할 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너무 고려만 고집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 갖지 않으냐. 그래서 섞여서 같이 새 나라를 세워보자라는 일종의 제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만수산 드렁칙은 여기선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관용, 포용, 그리고 다양성의 인정,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우리도 얽혀서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하자 정몽주가 답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7, 8 묶어주시고, 이걸 이제 한 장면으로 짜서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의 고쳐. 자, 이거는 다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다시 죽어도 백골이 그래서 흙이 돼서 넋이 사라지든 말든 간에, 자, 님을 향한 일편단심, 여기서 님은 고려인 거예요. 자, 고려의 왕일 수도 있고 고려일 수도 있고,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바로 단심가죠. 하여가와 단심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정몽주의 어머니라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제 정몽주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건 안 물어봐. 그래서 누구인가요? 이런 거는 그죠? 객관식에선 필요 없는 논의예요. 자, 그럼 정몽주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좀 쉽거든요, 이 시가. 자, 그럼 편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백로는 여기서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인 거죠. 그래서 누가 싸우고 있어? 저 간신들 싸우는 조정에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까마귀가 나빠요. 까마귀가 싸우는 조정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백로야 아들아 가지 마라. 백로는 충신이고 지조와 절개가 있는 자죠. 여기선 성난 까마귀가 너의 하얀 빛을 씻애우 말라. 자, 그래서 청강에 깨끗하게 씻은, 여러분 우리가 요 표현도 있는데요,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달라요. 이어적기 해서 요거를 당겨서 쓰면 요렇게 되겠죠. 좋다, 디오타. 예전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뜻이 달랐어요. 이건 깨끗하다고, 그리고 요게 좋아하다요. 근데 지금은 디오타란 말이 사라지고 요 형태가 라이크를 의미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예전엔 이게 깨끗이에요. 그래서 청강에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두렵다. 그래서 너가 더러워질까 봐 두려우니까 저 물이랑 섞이지 마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머니 밑에서 그저 정몽주 같은 충신이 나온다. 자, 그 다음 지조와 절개인데, 지조와 절개라는 점에서는 앞에 나왔던 시조들과도 매우 유사하지만 때가 다르죠. 자, 이거 언제?
예, 계유정란 근처에.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외워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국어 문제도요. 교과서에서도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교과서에서도 시대적 배경과 같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것들, 뭐 하여가랑 단심가라든가 그리고 여기 나온 것들. 그럴 때에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 단종이네, 이게 수양대군이네 이런 거 다 국어 교과서에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어 국문학을 하다가 사학을 복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꾸 청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전하느니 뭐 복전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이게 시대가 언제라는 걸 알고 보면 훨씬 문제 풀 때 편안한 예, 그런 시조들인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섞어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람과 서리가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밑에 보면 낙낙장송이 기울어 갑니다. 자, 그러면 나무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바람, 눈서리, 마이너스,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간다. 그래서 낙낙장송은 이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충신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나 충신, 조정의 의미나 충신의 의미나. 그리고 여기서 낙낙장송은 꽤 큰 나무거든. 그래서 이 꽤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 사화로 인해서 이제 날아가거나 이런 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그러니 소나무도 쓰러질 지경이니 못다 핀 이게 뭘까요? 꽃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못다 핀 꽃은 유생들이랄까? 그래서 아직 유생이나 아직 권력을 잡지 못한 그렇죠. 그런 아주 불안정한 위치의 벼슬을 가진 자들 중에 이 못다 핀 꽃은 이야기에서 뭐 하겠는가 하면 소나무 쓰러질 때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타까움이에요. 이 사태로 인해서 아까운 인재들이 자꾸 숙청당하니까. 자, 그 다음 박팽년의 시조입니다. 까마귀가 눈비 맞아 흰 듯 검다. 얼룩덜룩한 거죠. 자, 야광 명월이 밤이 된다고 어두워지느냐. 그러면 까마귀랑 달을 대조하는 거예요. 왜 대조하느냐면 까마귀 얼룩덜룩하죠. 그러면 검은 듯 했다, 흰 듯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야광명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이 됐다고 해서 걔가 검어지는 걸 봤느냐. 그러면서 달 봐라. 달은 한결같이 밝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한결같은 충신이고 그리고 이거는 세태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절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니명한 일편단심 변할 리가 있겠는가. 누구의 일편단심? 야광명월 충신이죠. 자, 그 다음 간밤에 울던 여흘이 여기저기 나올 수 있는데 시냇물. 간밤에 울던 시냇물 슬피 울며 흘러간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감정은 원래 사람 거죠. 근데 자연물이 감정을 가진다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씌우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연물한테 뭐 한다 그러죠? 이입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감정이입이죠. 간밤에 울면서 흐르는 시냇물은 슬퍼서 울면서 흐르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님이 울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님이 이제 단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물이 거슬이 흐르고저 나도 울며 흐르리라. 저 물이 울고 있으니 나도 울래. 그래서 나의 님, 단종이 울고 있으니 나도 눈물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 안에 켜져 있는 저 촛불, 촉. 그래서 여기 불화 보이시죠? 저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흘리고 꽃이 진다 그러죠. 꽃이 떨어지면 지는 거죠. 눈물 지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시조에는 그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겉으로 눈물을 흘린대요. 여러분, 초가 자, 양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는 게 촛농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촛농이 흐르는 걸 보고 눈물 흘린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방 안에 켜져 있는 저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촛농을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고 있는 줄 모르느냐. 우리도 저 뭐와 같아서 저 초와 같아서 저 촛불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겠죠. 속 타는 줄 모르고 계속 울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저 촛불과 우리는 뭐의 대상?
동일시가 되는 거죠. 저것과 나는 같다. 그리고 저건 그냥 촌농이 흐르는 건데 눈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게 감정이입이고요. 그래서 동일시와 감정이입이 충족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이게는 왜 눈물을 흘려요? 그쵸. 단종의 유패로. 자, 그 다음 왕방현. 이거 진짜 많이 나왔죠. 시험에. 여기 있는 것들 다 한 번씩은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기출을 풀었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 풀면서, 그리고 수능 때도 다 본 시조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기억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 부분은. 자, 여기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었습니다. 단종이죠. 여러분, 여의다라는 게 지금은 부모님을 여의었다 그러면 뭐예요? 돌아가신 거죠. 근데 예전에는요, 여의다가 꼭 사별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별하든 그냥 떨어져 있어도 여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어 이별하든 아니면 좀 거리가 생겨서 그래서 님이 부재한 상태를 말하든 여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단종을 유배 보낸. 자, 그래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단종을 여의고 단종과 이제 이별하고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둘 때 되는 공간입니다. 둘 데가 없어서 냇가에 앉아 있으니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이 마음과 이 안은 같은 말이에요. 내 속과 같다.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흐릅니다. 예다가 려다 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선 니은이 떨어졌을 뿐. 자, 그러면 가다, 있다, 흐르다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저 물은 나와 같죠. 그러면 동일시의 대상입니다. 동일시 하면서 울면서 흐른대. 근데 물은 원래 그냥 흐르죠. 근데 울며 흐른다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입. 여러분, 동일시랑 감정이입을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일시는 그냥 같다고 치는 거고요. 거기다가 감정서술어까지 들어가면 감정이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이입 달성했습니다. 여기도 물, 내 마음과 같아서 울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여러분, 여기서 수양산은 중의적 표현이에요. 중의적이라는 게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다 이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산의 이름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수양대군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양대군 그리고 산의 이름인 척 중의성이 있다.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면은 수양대군을 보면서와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백이숙제를 이제라고 말합니다. 백이숙제를 한탄하노라. 이 백이숙제는 자신의 왕이 폭군이라 그래서 어때? 은거하였죠. 자, 그래서 이들을 한하노라라는 건 이들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고충신으로 알려진, 그죠? 근데 폭군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 대쪽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비난하는 걸까 하고 봤더니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는 왜 캐먹었는가? 폭군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사를 인용하는 거죠. 인용하면서 그들을 한탄하는데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는 왜 캐먹었는가? 그것도 결국 폭군의 땅에서 난 거 아니냐. 그러니 비록 이게 나물이라 할지라도 푸세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누구 땅에서 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인데 땅 히읗 종성체언이어서 따히읗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누구 땅에서 났니? 라고 얘기하는 건 성산문은 누구 땅에서 난 건 고사리도 먹기 싫다는 얘기예요. 수양대군 땅에서 난 건 고사리도 먹기 싫어. 이런 얘기죠. 아주 도덕적 결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굶어 죽을래. 이렇게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 하니 복례산 제일봉의 낙락장송이 되어, 아까 낙락장송 나왔었죠. 충신을 주로 상징합니다. 낙락장송이 되어서 백설이 온 세상을, 건고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백설이 온 세상을 덮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뭐겠어요? 자, 충신이 다 죽고 없고 간신들만 판치고 나라가 망가져 갈 때. 그래서 백설이 만공건할 땐 좋을 때가 아니에요. 시련의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혼자서 풀을 거다. 혼자서 풀겠다는 건 뭐예요? 일편단심 지킨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리다. 자, 그래서 소나무가 푸른 거나 대나무가 푸른 거나 지조와 절개입니다. 자, 그 다음 병자호란. 자, 여러분, 병자호란 비분관계의 시조 작년에 출제되었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주 그냥 그쵸? 아주 트렌드 분석가 나셨어. 그쵸? 자, 아니 똑같은 게 또 나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주제가 나왔다고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걸 막 어떻게든 양을 줄이려고 노력할 그 시간에 하겠다. 그쵸? 아, 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 누군가 그걸 되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우리 연구실에 취업해라. 자, 그쵸? 자, 자 보세요. 자, 김상원의 시조입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이 시조가 나왔거든요. 이때 삼각산은 궁에서 가까운 산, 바로 북한산입니다. 자, 이게 선지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삼각산은 북한산이다. 이걸 막 탈달 외웠어야 되느냐? 제가 그 시험에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문학 수업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매년 진짜 3년 전 강의부터 진짜 막 찾고 싶으면 찾아봐. 진짜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맞나? 진짜 뭐 5년 동안 삼각산은 알아두라고 했어. 그리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아마. 그래서 누구든 수업을 하실 때 한 사람의 커리를 따라갔다면 문학에서 고전 시가에서 삼각산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정철의 가사에도 나와요. 삼각산 왜 떠올리겠어요? 임금 잘 계시나? 이거 할 때 그래서 저 멀리서 삼각선이 보일 것 같은데 이러거든. 그럼 이게 임금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군할 때나 막 이럴 때 삼각산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가노라 북한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고자 하려마는 떠나기 싫지만 시절이 수상하니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북벌론 하다가 청나라가 이리 와. 그쵸? 그렇게 해서 그쵸? 끌려갈 때 나 조선에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이 시조를 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 기법도 출제가 됐었죠. 자, 이렇게 불러.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러면 삼각산 북한산과 한강을 불렀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돈호법이라고도 하고 부르는 걸 돈호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삼각사나 나는 간다 다시 보자 한강수야도 한강수야 다시 보자 도치에다가 돈호법 도치 그리고 청자 설정이죠. 청자로 설정하면 자연물을 청자로 설정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의인화도 된 거라 그랬죠. 지금 시조만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표특도 정리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고국 선찬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시절이 수상하니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 이정환의 시조 보겠습니다. 풍설이 섞어친 날에 물어보겠다. 북내 사자야 사신아. 북쪽에서 온 사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소해 용안 얼마나 추우신가? 우리 왕자님들 볼모로 끌려가는 왕자님들 잘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 끌려간 왕자들의 안부를 묻고 고국에 못 죽는 고신이 이게 뭐냐면 이 정도로 왕자님들을 뺏길 정도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막지도 못하고 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죽지도 못하고 살아남은 이 신하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한 말이죠. 화자. 고국에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고신이 눈물겨워하노라. 그래서 이거는 왕자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 묻노라 명라수야. 구런이 어떻게 죽었냐. 참소, 이거는 누명을 썼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모함을 했는데 모함에 더럽힌 몸, 죽어서 묻힐 땅이 없어서 청파에 그 물결에 고륙을 씻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냈다. 고기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 속에 인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모함으로 죽은,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의 그 어떤 안타까운 인생에 대해서 시조를 쓴 거죠. 그래서 구런은 참소에 더럽힌 몸, 그래서 누명을 쓰고 죽은 충신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우국, 나라 걱정,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사랑, 무인으로서의 호방한 기계, 그 다음에 유배 이렇게 묶었어요. 사실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옆에 주제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조노. 이때는 이게 시대가 다 시대순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사건들은 시대순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시대가 섞여 있어요. 주제로 묶은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주제로. 자, 이조노, 고려시대.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여기서 구름은요, 신돈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승으로 역사에 남은 신돈, 뭐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시조 자체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자, 신돈이 욕심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 그래서 무심히 여기서는 욕심 없다로 쓰였어요. 근데 이제 시가에 보면 고시조에 무심이라는 표현이 욕심 없다는 뜻도 있고요. 고민이 없다는 뜻일 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심은 마음이라는 뜻보다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감정은 다양한 감정이 될 수 있겠죠? 자연 속에서 난 무심하다, 그럼 고민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욕심 없어가 되는 거죠. 맥락에 맞게 해석해 주세요. 자, 그래서 신돈이 욕심이 없다는 말은 아마도 허랑하다. 자,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중천에 떠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러면 하늘에 떠서 멋대로 돌아다닌다는 건데 이거는 조정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천은 고려말 조정을 이야기하고요. 고려말의 조정. 임의로 다닌다. 이거는 뭐예요? 권력을 휘두른 거죠. 마음대로.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굳이 광명한 날빛을, 햇빛을 따라가면서 덮어버린다. 이거는 이런 시조에서 혹은 가사에서 해와 달 이런 게 주로 임금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광명한 햇빛, 이 밝은 햇빛은 임금님의 은혜 혹은 임금님의 선정의 의지, 이런 것들을 구름이, 신돈이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네, 자 21번 보겠습니다. 풍상이 섞어친 날에, 이렇게 풍상이 섞어치는 건 안 좋은 시기를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서리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자 그때 갓 핀 국화를, 국화는 충신의 절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황국화를 화분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래서 보내주시니, 그러면서 이것은 임금의 뜻을 알 것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국화가 지조와 절개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 이것을 화분에 가득 담아서 내게 보내신 님의 뜻을 알겠다. 이 사이에 도리꽃을 불러요. 이 도리꽃은 복숭아 그리고 오얏, 자두인데 다른 꽃들한테 야 너희들은 꽃은 척도하지 마. 그러면서 진짜 꽃은 뭐예요? 황국화다. 그래서 요 도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간신이라든가, 그래서 간신들아 너희들이 충신인 척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국화 같은 절개를 지키라는 것이 임금의 뜻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김구는 그 김구가 아닙니다. 자, 아시겠죠? 시대가 다르고, 예, 그래서 예지연의 김구인 거예요. 자, 오리의 짧은 다리. 이게 추론하기 어렵죠. 미리 모르면. 이게 오리인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알아둬야죠, 이런 건. 그래서 오리의 짧은 다리, 학의 다리가 되도록. 학다리는 길죠.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다리처럼 길어지도록. 근데 여러분, 길어져요? 길어질 리가 없죠. 그럼 불가능한 상황 설정. 역설적 상황. 설정.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가 되도록 검은 까마귀가, 해오라비가 백로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얀새가 될 때까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둘 다 뭐예요? 역설적 상황 설정. 향복무강하샤. 항상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까지 건강하라는 건 뭐예요? 이때가 그럼 기한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영원히인 거죠. 영원히 건강하고 복을 받으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을 축복하는 노래.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못 떠올라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석가는 시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 나오죠. 구운 밤을 닷대를 심어요. 거기서 싹 나면 너랑 헤어져 줄게, 이거 있죠. 그거랑 구도가 똑같아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3번 삼동의 겨울이에요. 겨울에 배옷을 입고,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동굴 같은 건데 요런 단어는 워낙 독특하게 쓰인 거기 때문에 막 달달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자 중에 막 밑줄 긋고 강조하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 배옷을 입고 그리고 동굴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벼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은거선비로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낀 햇볕은 임금의 은총이죠. 임금의 은총을 쪼인 적이 없다. 나는 은거선비라 임금의 덕을 누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해가 지는 게 뭘까요? 그럼 임금이 돌아가신 거죠.
예, 그래서 임금이 승하하셨다 하니 눈물겹다. 그래서 나는 임금의 성총을 막 누리고 그리고 내가 부경화 누린 적도 없고 막 벼슬 해가지고 잘 나간 적도 없지만 하지만 임금님이 돌아가신 건 슬프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엊그제 버히다가 잘라내는 거예요. 소나무요. 엊그제 잘라냈던 소나무. 낙낙장송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낙낙장송. 엊그제 잘라버린 소나무. 낙낙장송 아닌가. 좀 기다리고 두었으면 뭐가 됐을 텐데. 나라를 지탱할 만한 대단한 신하. 그래서 나라에 꼭 필요한 동량지제라고 하죠. 그래서 인재가 되었을 텐데. 인재가 되었을 텐데. 동량제가 되었을 텐데. 잘라버렸죠? 그러면 인재로 쓰였어요? 못 쓰였어요? 못 쓰였죠. 안타깝네. 어제버 명당이 기울면 어느 남기가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버티랴. 그래서 명당이 기울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국군이 기울면 어느 나무, 어느 신하가 버틸 수 있겠는가. 자, 그 다음 냇가의 해오랍이 뭐랑 같다고? 백로랑 같다고요. 냇가의 해오랍이 무슨 일로 서 있니? 그러면서 무심한 저 물고기 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러면서 아마도 한 물에 있으니 잊어버리는 게 어때? 지금 백로가 해오라비가 자 물고기를 먹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거 왜 쳐다봐? 그냥 걔를 잊어주면 안 되겠니?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이제 이 시에서 빠져나와서 생각하면 걔는 굶어 죽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의 조정에서 아, 저 새끼를 날려버릴까? 하고 누가 이렇게 뭔지 알겠죠? 붕당의 정치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당쟁에서 아, 저걸 어떻게 유배를 보낼까? 저걸 죽일까? 막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한테 한 조정이 있고 한 국가의 한 왕을 섬기는 그런 상태니까 그냥 좀 놔두면 안 되겠어? 그만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물이 한 조정이죠. 한 국가, 한 임금 아래 그리고 한 조정 안에 있으니 잊어버리는 게 어때라는 건 같이 살면 어때. 그래서 이거는 당쟁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오라비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지금 나쁜 마음 먹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김종서 무인의 기계.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주로 우국이나 연군 이런 내용이었고 김종서는 이제 무인의 기계를 보여줍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차다. 만리변성의 일장검 칼을 차고 서서 긴 바람 큰 소리에 거칠 것이 없애라. 여기서 무인의 시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검이죠. 이런 단어들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삭풍이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이 눈 속에 찬 건 지금 뭐 전시거나 그래서 국가적 실현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삭풍 마이너스 그리고 눈 마이너스 명월은 이제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국가가 실현 속에 있을 때 나는 칼을 차고 있는 무인이다. 하지만 나는 거칠 게 없다. 호방한 기계. 자, 그 다음 남이장군의 장검을 자 여기도 검이죠. 그래서 장검을 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대명청지에 성진이 잠겼시라. 자 여기서 지금 남이장군의 이 말을 보면 밝고 맑은 천지에 전쟁 기운이 있다. 여러분 성진에 전쟁 기운이 있다. 요건 알아둬야 읽기 좀 편하겠죠? 언제나 남북 풍진 헤쳐볼까. 자 그러면 이때 이 풍진 세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먼지로 가득 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란을 먼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전쟁을 이제 토벌에서 끝내버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남북에서 자주 일어나는 싸움을 평정할까. 남북 풍진을 헤쳐볼고 이게 풍진을 해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조입니다. 한산섬 하면 딱 알겠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어요. 깊은 씨름할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가 남의 애를 긋냐. 그래서 사실 무인의 시 중 가장 인간적이랄까요?
뭐 예를 들면 아자아자 막 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신은 나 거칠 것이 없고 내가 이거 언제 토벌할까? 그죠?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진짜 혼자 그쵸?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여기 일성호가가 어디서 한 곡조의 노랫소리가 남의 창자를 끊어낸다. 지금 너무 슬프고 나라가 걱정되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죠. 네, 그래서 이순신의 되게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근난이 끊어내느냐 이런 뜻입니다. 시름이 뭐예요? 고민. 우리가 지금도 시름시름 앓다 이럴 때 쓰죠. 자, 그 다음 국화야 너는 하고 불렀어요. 너랑 국화랑 이렇게. 청자 설정하면 의인하라고 했어요. 국화야 너는 어찌 봄을 다 지나 보내고 낙목한천 추울 때 홀로 피어 있느냐. 그래서 이건 화창할 때고 이건 추울 때니까 시련의 때죠. 아마도 오상고절 서리 속에 절개 있는 건 너뿐인가 봐. 그래서 오상고절 연결. 앞에서 국화를 화분에 담아 보내는 게 충절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국화를 오상고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항복의 시조. 천령 높은 봉우리에 쉬면서 넘어가는 저 구름아 불렀네요. 그래서 이것도 청자설정 의인화돼 있고, 고신, 아까 고신 나왔는데 뭐예요? 왕자님들 보냈을 때 죽지도 못하는 고신이 이거 보셨죠? 그래서 고신이라고 얘기할 땐 외로운 신아, 나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 고신의 원루 눈물이에요. 눈물을 화자의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누구한테 전해줘? 임금께. 자, 여기서 구중심처니까 구중궁궐에 계시는 임금께 나의 눈물을 전해달라. 자, 그래서 귀향길을 가면서 이항복이 자신의 눈물을 임금께 전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님이 혀우시며 난 전혀 믿었다. 님이 나를 예뻐해서 내가 믿었대 님을. 자, 날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여러분, 조사 중에도 자주 쓰이는 게 있어요. 조사 중에 알아두면 편한 게 있다고? 그래서 누구에게예요. 누구에게 옮기셨습니까? 처음부터 미워하셨다면 이거를 미다 이렇게 씁니다. 처음부터 미워했다면 처음부터 미워하셨던 것이면 이렇게 서러울까? 님의 사랑을 받다가 버림받으니까 더 슬프다. 자, 유배죠. 그 다음 꿈에 다니던 길에 자취가 남는다면, 여러분 꿈에서 유배지에 있는데 꿈속에서 자꾸 궁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내가 걷는 길에 자취가 남는다면, 이게 자취 흔적이 남는다면 님의 집의 창밖에 돌길도 닳았을 것이다. 바스러졌을 것이다. 내가 님에게 가는 길에 있는 그 길의 돌도 다 바스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꿈속에서 당신에게 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꿈길이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그게 슬프다. 이건 슬프다예요. 슬프다. 꿈속에 내 움직임이 흔적으로 남는다면 당신네 집으로 가는 길, 이게 임금인 거죠. 임금께 가는 그 길까지의 돌까지 다 바스러졌을 텐데 흔적이 안 남으니까 내 마음 까발려서 보여줄 수 없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박효관의 시조 보죠. 님을 그리워하는, 글인이 그리워하다.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병의 꿈이 상사몽이에요. 꿈몽자. 상사몽이 귀뚜라미의 영혼이 되어 가을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님의 방에 들어가서 귀뚜라미 귀뚤귀뚤 울다가 날 잊고 깊이 잠든 님의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여기엔 뭐가 좀 내재돼 있어요? 잠이 와? 이런 거죠, 그렇죠? 나 유배 보내고 잠이 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맥락을 모르면 그냥 연가 같은 거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뭐 날 버린 너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정황을 알고 나면 유배의 노래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날 잊고 잠든 님, 누구의 잠이에요? 임금의 잠을 깨우고 싶다. 그래서 임금이 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립고, 그리고 살짝 원망스럽고, 날 잊고 잘 잘까 봐 걱정되고. 자, 그 다음
윤선도도 유배간 적이 있죠. 그래서 윤선도의 시조 중에 연시조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근데 연시조를 여기다 다 넣으면 금방, 여러분, 만약 여기다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부사시사가 몇 수인지 아십니까? 40수죠. 그럼 이게 14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사실은 40수를 저는 다 볼래요. 이런 건 과잉 욕구라고 볼 수 있지. 과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모고나 혹은 아니면 기본서에 이렇게 주요 수가 있어요. 예, 꼭 알아둬야 되는 수를 선별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건 견해요예요. 견해요. 그래서 윤선도의 견해요인데 견해요도 연시조예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수. 견해요는 연시조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수를 잡았어요. 슬프다, 즐겁다, 옳다. 옳다의 반대는 그르다. 그르다가 잘못되었다. 옳다,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이 무슨 손? 네 손 이러죠. 어느 방향? 오른손, 왼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왼손으로 밥 먹고 글씨 쓰면 혼난 거야. 오른손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또 이제 오른손인데 바른 손이라고 돼요. 아, 왜 문구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얜 바른 손, 얘 틀린 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슬프다, 즐겁다, 옳다, 틀렸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시시비비를 막 따지는 거죠. 근데 내 몸에 할 일만 하고 할 뿐이다. 여러분, 유교적으로는 자기를 닦아라, 수신. 이게 되게 중요한 정신이죠. 그래서 닦고 닦다라는 건 나를 단련하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슬프다, 즐겁다, 옳다, 그르다 하지만 내 몸이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 밖에 여남은 일, 그 밖에 남은 일, 그 바깥에 있는 남은 일이야. 내가 생각을 뭐하러 하느냐? 분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리법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짚지 않고 있어요. 의문형으로 말하지만 의문이 아니죠. 자, 그다음 내 일이 망령된 줄, 내가 잘못한 일인 걸 내가 모르겠는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리석었던 것도, 예전엔 이게 어리석다였어요. 어리석다. 어리다가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어리석다죠. 내 마음 어리석었던 것도 님을 위했기 때문이다. 암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님이 생각을 해보소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날 모함하는 얘기를 듣지 말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임금님, 내가 한 일이 잘못은 잘못이지만 누구를 위했고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다가 뭘까요?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해 보소서. 해다가 지금은 헤아리다 라는 표현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요거는 지금 프린트에 중복이 들어갔죠. 그죠? 앞에 나왔던 시조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여기 편집 오류가 있더라고요. 어젯밤 발견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인쇄가 다 되고 나서 발견해서 인강에 올라갈 때는 제대로 바뀌어서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지금 요거 칠판 봐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설시조예요. 작자 미상이죠? 미상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이거는 사설시조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유배, 시인 거죠. 그럼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 제가 현대풀이도 보여드립니다. 지금 프린트 받으신 건 없어서. 자, 보겠습니다. 개미, 불개미, 쉬워. 안 적어도 돼. 개미, 불개미, 잔등 부러진, 등 부러진 불개미. 개미고 거기다 등이 부러졌어. 아주 부실. 자, 그 다음. 앞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기난 불개미. 그래서 성치 못한 개미예요. 아주 약하겠죠? 자, 근데 그 개미가 광릉 샘고개를 넘어서 가람을 호랑이라고도 하거든요. 가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강일 때도 있고 호랑일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호랑이의 허리를 개미가 물고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개미가 호랑이의 허리를 이렇게 가로로 물고 들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모함이요, 모함. 이런 모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미는 누구겠어요? 화자죠.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힘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다 뭐예요? 모함입니다. 니마 임금님아 그러면서 온 놈이 온 말을 해도 한번 짐작을 해보소서 그게 말이 되나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 프린트에 안 들어간 대신에 제가 시즌2 모고에 넣어드릴게요. 네, 자, 퍼뜨렸잖아. 그 다음
인강 자료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따로 출력할 필요 없이. 자, 그럼 한가로운 삶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연치나 물화일체 하는 겁니다. 자, 자연치나 강원정, 뭐 또 물화일체 안분지조, 가난해도 괜찮아까지 황희정승의 시조부터 볼게요. 대추의 볼이 빨갛게 된 그 골짜기에 밤도 익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추의 볼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별을 다 벤 그 그루터기에 그 논개는 어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개는 가을 정경이죠. 가을 정경. 가을이 되었구나. 이 정도로 읽으시면 되고요. 술릭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하리. 술을 어디다 걸러야 돼요? 체에다 걸러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술도 딱 익었는데 그때 마침 술 거르는 도구를 팔고 갔어요. 그럼 어때요? 마셔야지. 자, 그래서 가을에 술 마시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철의 시조입니다. 고개 넘어 성건농의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들었어요. 술릭따, 자, 그 말을 들었어요. 누운 소를 발로 뻥 차가지고. 근데 여러분, 말 타고 막 이라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소를 차서, 그래서 얹히노와 눌러 타고, 얹히는 뭐 안장 이런 게 아니라 헝겊 같은 거 탁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 딱 타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격식을 제대로 갖춰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누워있는 소를 야 일어나 한 다음에 청 같은 거 하나 딱 방석 같은 거 올려두고 딱 타는 거죠. 자, 그렇게 타고 아이야 너의 권농 어르신 계시냐, 성권농 계시냐, 그러면서 정좌수가 왔다고 하여라. 여러분, 작가가 누구예요? 정철이죠. 그때 당시에 뭐였던 거죠? 좌수였던 거죠. 내가 왔다고 해. 그래서 아이야 시종한테 친구가 왔으니까 문 열라고 해라. 그리고 술 먹자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기출에 나왔었죠. 기출에 나올 때 시험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여기서 이 부분에 제 너머 성건동의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운 소를 발로 차서 앉았어. 눌러 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문 앞이죠. 그럼 여기서 시간 비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초장, 중장, 종장에서 중장과 종장 사이에 시간이 훅 이동 과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게 화자의 마음이 급해서 그래. 그렇죠? 그리고 격식을 갖춰서 갔어요? 아니면 막 급하게 허둥지둥 간 거예요? 허둥지둥 급하게 갔죠. 자, 그 다음 김수장의 시조를 보죠. 초함이 정료한데 벗도 없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친구도 없이 혼자 앉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평조 한잎에 백운이 절로 존다. 내가 시조를 부르니 구름이 졸고 있다. 자, 어느 누가 이 좋은 뜻, 이 깨끗한 뜻, 그리고 이 깨끗하다, 아름답다, 여러 가지로 의역할 수 있는데 이 깨끗한 뜻 알리 있다 하리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구름 보면서 시를 읊으면서 사는 이러한 이 깨끗한 뜻, 청빈한 삶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알겠소? 내 마음 나만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은거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산대군의 노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강에 밤이 오니 물결이 차다. 자, 그리고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가 안 물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기를 낚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물어요. 근데 누구예요? 어부예요, 월산대군이에요? 월산대군이죠. 고기 낚아야 돼요. 오늘 고기 낚지 않으면 굶어요? 안 굶죠. 낚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저 오노라. 그럼 이걸 가지고 절망 이러면 돼?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욕심내지 않은, 그쵸? 그냥 이런 낚시질이었기 때문에 풍류예요. 풍류고 유유자적이고 그 다음에 고기를 안 낚아도 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을 즐기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보고 이 시가 월산대군 거라는 걸 모르면 이걸 어부의 낙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자연친하고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여유로우며 즐거워요. 자, 그 다음에 자 41번입니다. 마을 없는 청산이요. 그 다음에 모양이 없는 흐르는 물이로다. 그 다음에 값 없는 것이 바람, 주인 없는 게 달빛이다. 여기서 청풍이나 명월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자기 자신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자연 속에서 내가 권력이나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아프지만 않으면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힐링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송순의 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나 경영해서, 그럼 10년 살아서 10년 동안 기초를 닦아서 초가 삼간 지어내니 왜 지었냐면
나 한 칸, 내가 방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달 방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청풍도, 바람도 이제 방 하나 줘서. 그래서 동거하겠다는 거죠. 뭐랑? 자연이랑. 그럼 이거는 결국에 뭐예요? 나는 속세를 등지고 자연에 와서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 친화의 삶. 그리고 강사는 너무 커서 내 집에 들여둘 수가 없어서 뭐 하겠다? 야, 넌 마당에 있어라. 그래서 바깥에 둘러두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달, 청풍, 강산을 같이 더불어 살아갈 친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43번입니다. 집방석을 꺼내올 필요 없다. 낙엽에는 못 앉겠는가? 물어보는 거 아니죠? 집방석이 왜 필요해? 그냥 낙엽에 앉으면 되지. 그리고 솔불 켜지 마라. 달 빛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이야, 박주산채인반정, 이게 뭐냐면 거친 술. 그러니까 아주 고급의 술이 아니어도 되니, 그죠? 그런 술에다가 산나물이라도 가져와라.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술 마시고 산나물 먹으면서 둘러두고 보리라. 그래서 여기서 없다고 말고 내어라.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먹으면서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소박한 음식. 아이야,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나는 자연을 즐기겠다. 그러면 바깥에서 달빛 보면서 술 마시겠다는 얘기. 자, 그 다음 44번. 두류산 양단수를 예전에 듣고 이제 보니. 이게 옛 혹은 예전, 옛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도화 뜬 물에, 맑은 물에. 이게 뭐예요? 복숭아꽃이죠. 복숭아꽃이랑 무릉도원이랑 연결해 주세요. 무릉도원에는 도원이 왜 도원이죠? 복숭아꽃이 있다고. 그래서 상징이죠. 동양의 이상향, 동양의 유토피아. 그래서 도화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가 잠겨 있구나. 아이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유토피아 어디냐? 난 이 근처 같은데 여기인가 하노라. 그래서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그래서 지금 만족스럽다. 나는 지금 이상향에 있다. 자, 그 다음 자,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두 싣고. 여러분, 흥은 물건이에요? 아니죠. 관념의 구체화가 있습니다. 관념의 구체화. 이것을 나기 위해 등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계산 익은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신나게 와가지고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검은고와 서책을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다스린다는 거는 챙겨라, 뭐 가져와라,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나는 자연을 즐기면서 검은고를 타고 책을 읽으리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금서에서 악기와 책. 강산의 좋은 경치를 아름다운 경치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힘센 사람과 다툰다면, 권력자와 다퉈서 가져야 된다면, 아니면 재력으로 다퉈서 가져야 된다면 내 힘과 내 분수로는 어떻게 얻겠는가? 나는 힘도 없고 재력도 없어, 그죠? 그래서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어서 누구랑 겨뤄서 가져야 되면 못 가질 텐데, 진실로 금하는 사람이 없다. 금할 사람 없으니 나도 이렇게 곁에 두고 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누구랑 경쟁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즐긴다. 그 다음 47번. 매미는 맵다고 울어요. 매엄매엄매엄매엄. 하지 말랬는데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쓰르라미는 써써써 하고 운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해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다. 언어 유희. 산나물을 맵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술을 쓰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초야에 묻혀 있으니 맵고 쓴 줄 모른다. 만족스럽다. 자, 그 다음 신음의 시조를 또 보겠습니다. 산골 마을에 눈 내리니 돌길이 묻혔구나. 여러분, 길이 묻혀버리면 눈에 그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시비를 열지 마라. 이거는 살인문. 문 열 필요 없다. 날 찾으리 니시리. 이때 이게 날 찾을 사람. 지금도 사람을 의미하는 의조명사 이가 있죠. 이어 적혀 있기 때문에 날 찾으리, 찾을 사람 누가 있겠는가? 날 찾을 사람 없다. 바깥에서 들어올 사람 없다. 속세에서 날 찾아올 사람이 없다. 밤에 달만이 내 친구다. 달이 친구죠. 그 다음
49번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이렇게 반복해서 리듬감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뭐든지 순리대로 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그래서 난 자연 속에서 순리에 따라 늙으리라. 자, 그 다음에 50번 농암에 올라보니, 암은 바위예요. 바위에 올라보니 자, 내 늙은 눈이,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늙은 눈이 다 밝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시력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안구정화라는 말을 우리도 쓰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인사 변환들, 인간사는 부침이 있죠. 이랬다 저랬다. 인간사는 변화가 있지만 자연은 한결같다. 그래서 인사와 산천의 대조. 항상 이제 옛 사람들을 보면 인간은 변덕스럽고 자연은 항구여일하다. 자, 그 다음 암전의 모구수구,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죠? 자, 옆에 현대어플을 보세요. 자, 모구수구가 무슨 뜻? 이름을 모를. 자, 여러분 우리가 용의자 김모씨 이러죠. 네, 그래서 그냥 아무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름 모를 물, 그리고 아무개의 물, 아무개 언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암전에 이름 모를 물과 언덕, 어제 본 듯 하여라. 자, 그 다음 백구야. 자, 백구는 꼭 물 근처에서 부르는 새입니다. 갈매기. 자, 갈매기야, 말 좀 물어보자. 놀라지 마라. 내가 말 좀 시킬 건데 놀라지 마. 그럼 말이 통한다고 보죠. 뭐 돼 있는 거예요? 의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명구승지, 너 아름다운 곳 어디 봤어? 내가 모르는 아름다운 경치 또 어디 있니? 나더러 자세히 일러다오. 너와 거기 가서 놀란다. 자, 그래서 너랑 같이 가서 놀 테니까 그래서 명구승지 알려줘. 자, 그래서 어디 좋은 데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벗삼아서 물화일치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초가집이요. 초가집, 띠집. 산수간의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지으니. 내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는 남들, 속세 사람들은 날 비웃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연을 즐기는 맛을 모르는 속세 사람들은 비웃지만, 어리고가 무슨 뜻이었어요? 어리석고. 네,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분수의 딱이다. 너희들이 날 비웃는데 그냥 나한테 맞아. 나 이거 좋으니까 나 비웃지 마.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분수에 딱 맞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어부사시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부사시사 중 하나 아예 뺄 수는 없어서. 자,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은 필요 없다. 청양잎은 썼다. 도롱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삭가 썼다. 그렇게 도롱이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 청양잎과 녹사이는 원래 양반들은 그걸 착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은 양반이지만 마치 평민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소박한 옷차림으로 이제 자연을 즐기는 거죠. 어떻다 무심한 백구, 갈매기는 간 곳마다 따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욕심 이런 거 없이 자연을 즐기는 날, 저 자연물이 따라온다는 건 저것도 날 따른다. 저거랑 나랑 친구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랑, 이별. 여러분 사랑, 이별 시조에는 누구들의 시조가 많을까요? 기녀 시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자, 기녀 시조가 많아요. 독수공방에는 물론 기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동제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잘라서 밤을 자르겠대. 여러분 관념의 뭐예요? 밤은 시간인데 관념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으로 시간을 변용해서 물건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주관적 변용의 한 방법이에요. 주관적인 변용의 우리말 표현은 낯설게 하기. 자, 그 다음 봄바람의 이불 아래 감춰뒀어. 그래서 겨울밤이 기니까 잘라서 봄바람의 이불 아래 넣어뒀다가 그랬다가 내가 사랑하는 님. 근데 이 사랑은 에로틱한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배 문학에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만 괴다라고 하지 얼다라고 하지 않아요. 얼면 큰일 나. 그래서 그러면 임금이 영원히 못 나오게 할 수도 있어. 얼고 싶다 막 이러면. 그죠? 자, 위험한 얘기거든. 자, 그래서 괴다라고 해야 되고, 그건 괴다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임금과 신하 사이의 사랑, 의리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로는 남녀 간에만. 그래서 어로님 오신 날 밤 구비구비 펴리라. 황진이가 이 역사 속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이렇게 진짜 풍미한 기생인 이유는 이래서 그때 감히 어떻게 여자가 막
이런 말을. 그냥 난 널 사랑해, 난 널 기다려 이런 얘기들은 흔했지만 여기 보면 내가 겨울밤에 혼자 있는데 그 밤이 길면 뭐 하겠니? 그 밤을 잘라다가 숨겨놨다가 너 오면 밤이 길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소문이 퍼졌겠지. 이런 시를 쓰는 기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얼굴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누군데 그렇게 대바라지게 말을 하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그 시대로 날 보내주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수 있다. 황진이보다 더 솔직하게 자극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데. 자, 그다음 자 여기 어저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이게 뭐냐면 나의 내일이야라는 게 나의 사랑인데 어저는 감탄사 아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이고 나의 일인데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라고 스스로를 꾸짖는 거예요. 너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니? 그 사람 보내면 후회할 줄 몰랐냐고. 그러면서 있어라 하면서 잡으면 가랴마는 굳이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튕겨놓고 보내놓고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청산은 내 뜻이고 녹수는 님의 정이다.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하겠는가? 그러면 이게 님이죠. 너는 변해도 나는 안 변해.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녹수는 님이고 청산은 나. 그래서 이것 자체 은유 A equal B 은유 해놓고 그 다음에 너가 날 떠나도 나는 변하지 않아. 녹수도 너도 나를 못 잊어서 울면서 떠나는 거니? 자, 그래서 울면서 흐르다잖아요. 얘다, 얘다, 너다. 자, 그래서 울면서 흐르는구나. 앞에서 봤었죠? 물이 흐르는 거. 자, 그 다음 산은 옛 산인데 물은 옛 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한다는 거죠.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겠는가? 인걸이 뭐라 그랬죠? 영웅도 물과 같아서 가고 다시 오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웅이라는 건 나의 연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생 무상이죠. 허무하다. 시간 지나면 다 변한다. 자, 그 다음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여기서 벽계수는 황진이와 정을 이렇게 나누었다던 종친이죠. 자, 그래서 청산리 벽계수야. 그러면 이게 원래는 물이에요. 원래 물인데 자, 중의성. 저 흐르는 물아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종친의 호예요. 자, 쉽게 떠난다고 자랑하지 마라. 일도 창해하면 너가 바닷물까지 가버리면 내게 다시 못 돌아온다. 경고장을 날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명월이 지금 산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마지막으로 유혹 한번 한 거죠. 자, 그래서 명월이 누구의 호예요 또? 그쵸, 기녀. 그쵸. 그래서 이 기명 있잖아요, 기명. 그래서 황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의성.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지금 쉬었다 가. 나중에 지금 지나고 나면 너 나한테 다시 못 와.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서경덕의 시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벽계수와 서경덕은 다른 인물인데 둘 다 황진이야 something.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어리다가 뭐라고요? 마음이 어리석은 뒤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몇 번씩 나오니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만중운산에 어느 님이 찾아오랴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가 왔나 하노라. 여기서 그는 황진이었다는 거죠. 서경덕이 자, 지는 잎 부는 바람 소리에 누가 날 찾아왔나? 혹시 황진이가 내게 왔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황진이가 또 답가한 게 있죠. 자, 그럼 이어봅니다. 여러분 59와 60 묶어주세요. 기출에 나왔었죠?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서경덕과 황진이가 나눈 시조다. 이렇게 두 개가. 여러분 공무원 기출에 시조는 두 개, 세 개씩 엮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짧잖아. 그죠? 자, 그래서 59, 60은 말하고 답가한 상황이고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서 님을 속였길래 이 깊은 밤에 내게 올 뜻이 전혀 없는가. 그래서 서경덕이 황진이에게 오지 않아 황진이가 찾아갔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풍 지는 잎 소리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그러니까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소리에 인기척인 줄 알고 이렇게 누가 왔나? 했다는 거죠. 그러자 황진이가 추풍에 지는 입소리 낸들 어띠하리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 기다릴 거면서 내게 왜 안 와? 이런 얘기죠. 인생 황진이처럼 한번 살아줘야. 그 다음 임재. 자, 임재의 시조도 황진이와 또 상관이 있어요. 이건 황진이가 죽고 나서 황진이의 무덤에서 임재가 술을 마시면서
이걸 황진이 무덤에 바친 노래인 거죠. 그러다가 부임지에 도착을 하지 못해서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임지로 가는 길에 황진이 무덤에 들른 거야. 예. 근데 그래서 늦게 도착해서 혼났다고 하죠. 예,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럼 보죠.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만 눈이 커져. 자, 마스크 써도 다 보여. 아, 그랬어? 뭐 이러면서 봐. 자, 이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워 있느냐.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너 어디 있니?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홍안, 이게 젊은 여자의 얼굴을 홍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리따운 얼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리따운 얼굴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잔 잡아 권할 사람이 없으니 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 아까 봤네. 그것을 슬퍼하노라. 너랑 짠짠 해야 되는데 너가 없이 네 무덤 앞에서 나만 먹고 있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홍랑도 기녀입니다. 자,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겠다 님에게. 이거를 님의 손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님에게 조사예요. 그래서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겠다 님에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가 내리고 새잎이 나거든.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나 맷버들의 새잎이 나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 주소서. 그래서 날 잊을까봐 맷버들을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개랑도 이제 기녀입니다. 이화우 흩뿌릴 때. 자, 그래서 백꽃이 휘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자, 추풍 낙엽에 그도 날 생각할까? 그럼 여러분 이건 봄이고요. 이건 가을이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도 날 생각할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난 외롭네. 그는 날 생각할까? 자, 그 다음 임재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도 임재가 나왔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사람은 자, 황진이 무덤에서도 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기녀.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북창이 맑다 하니 우장 없이, 그러니까 우산을 챙기지 않고 길을 나섰어요. 근데 산에 눈이 오고 들에는 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또 중의적인데, 여러분 이때 지금 작가 누군지, 이 작가가 누구예요? 임재죠.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시 65번의 시가 누구예요? 한우죠. 여러분 소 아니고 먹는 한우 아니고, 그렇죠? 이게 차가운 비예요. 출한 비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찬비가 기녀 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그녀가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너를 만났으니 그러니 얼어잘까 하노라. 얘도 중의성이에요. 여러분 꽁꽁 얼어도 되는데 아까 뭐 배웠지? 얼다가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거 뭐예요? 썸 탄다 그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얼어잘까?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랬는데 필기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썸 되게. 자, 어쨌든 얼어잔다라는 게 사랑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찬비가 그녀를 뜻하는 거였죠. 그래서 중의성.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자, 밑에 어이 얼어자리 이거 받아가지고 답가하는 거예요. 어이 얼어자리 무슨 일로 얼어자리. 자, 왜 얼어서 자요? 왜 꽁꽁 차갑게 자요? 그러면서 원앙금침 비취금 어디 두고 얼어 잡니까?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녹아 자세요. 장난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찬비가 뭐예요? 오늘 나를 만났으니까 요것도 중의성. 녹아서 자야지. 근데 알아듣고도 모르는 척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척 튕겨요. 여기서 초장에서 튕겼어. 왜 얼어자?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꽁꽁 얼어자? 왜? 그러다가 마지막에서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66번 사설시조입니다. 길죠? 사설시조는 초장이나 중장에 빵 이렇게 형식적으로 터져서 말이 많죠. 자, 님이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에 나서서 대문에 나가서 문지방 위에 우희 위에. 그래서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조금이라도 높이 보려고. 그래서 멀리 보려고. 이렇게 높은 데에 있어야 멀리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수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수로 가액한다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수로 가액하고 오냐 가냐 건너산 바라보니 아, 오긴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산을 바라보니 거뭇거뭇한 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 그림자인 줄 알고 저거 님이다. 저거 님이야 해서 버선을 벗어서 신고 가지. 버선발로 가면 될 걸 꼭 버선까지. 자, 그래서 버선 벗어서 품에 품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리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곰비님비 님비곰비. 이게 시험에 예전이긴 하지만 진짜 옛날 문제지만 이게 엎치락 뒤치락 허둥지둥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태어죠. 의태어. 천방지방 지망청방도 우당탕탕 이렇게 해서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앤만 정든 말 사랑의 말을 하려고 흘끗 보니 여러분 그렇게 막 달려간 다음에 부끄러워가지고 살짝 봐. 근데 봤더니 님이에요? 아니에요. 님이 아닌 거죠. 7월 사흔 날에 이렇게 갈가서 벗긴 추추리 삼대 뭐 빗자루 같은 거였던 거죠. 예, 그래서 곡식 같은 거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것이 살뜰이도 살뜰 이게 뭐냐 알뜰살뜰인데 이게 정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정성스럽게도 날 속였다. 뭐 일부러 속인 건 아니겠죠.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걸 님이라고 착각을 한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웃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모처라는 마침입니다. 마침. 밤이니까 망정이지. 밤이라서 아무도 못 봤다. 만약에 낮이었으면 남들이 봤겠죠. 낮이었으면 남들이 봤을 거야. 낮이었으면 남들이 보고 이제 비웃었을 거예요. 낮이었으면 남들이 보고 비웃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67번.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는 불쌍하다입니다. 불쌍하다 저 귓돌이. 뭐하는 귓돌이길래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혼자 울어서 비단창. 여러분 비단 바른 창. 이게 종이를 안 바르고 비단 바른 창은 비단 비싸죠. 그래서 기녀의 방이거나 아니면 사대부 교수의 방인 거죠. 그래서 여인의 방을 뜻해요. 여인의 방에 여인 잠은 통통한 잠이 아니지. 그러면 이거는 슬쩍 든 잠. 깊이 잠들지 못했어요. 깊이 잠들지 못한 살짝 든 잠을 살뜰이도 아주 정성스럽게 깨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귓돌이가 나를 깨웠어요. 그래서 화가 나겠죠. 님 그리운데 간신히 잠이 들였는데 그 귓돌이가 날 깨운 거예요. 그럼 화가 날 텐데 마음을 눌러요. 어떻게 누르냐.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저거 짐승이지만 무인동방 같은 말 독수공방. 독수공방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저것뿐이다. 저것이 뭐예요? 귓돌이. 귓두라미를 다른 말로 실소리라고도 합니다. 앞에 나왔었죠? 실소리, 귓두라미, 귓돌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인생 교훈 정치 풍자. 반중의 조홍감. 그래서 지금 이 반중이라는 건 상이나 쟁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반 위에 빨간 감 고와 보이는구나. 이게 유자가 아니라도 품에 품어갈 만하지만 이건 요 중장은 고사에서 회귤고사라고 해서 그래서 부모님께 잔치에서 유자를 품어가서 전해드렸다라는 고사에서 끌어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고사 속의 사람은 유자를 품어갔다는데 저건 감이죠. 그러니까 유자가 아니라도 나도 효도하고 싶어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품어서 가져가도 반길 사람 부모님이 안 계셔요.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서러워한다. 그래서 이건 풍수지탄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효도 못한 걸 후회한다. 그 다음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고 하는가. 반포보은. 이게 바로 효죠. 까마귀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를 먹여 살린다잖아요. 자, 그래서 반포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슬퍼하노라. 슬퍼한다. 자, 그래서 까마귀는 긍정, 효도를 행하는. 네, 자, 그럼 이제 70번 보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뒤집힌 거 아니야? 시겠죠? 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살아있겠는가? 하늘 같은 끝없는 그 은덕 어찌 다 갚겠는가? 그대로 읽히죠? 그래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을 다 해라. 효도 다 해. 섬겨 잘. 지나간 후면 애달파해도 소용없다.
평생 다시는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기서 이가 효도죠.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부터는 이제 효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장유유서.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에 대한 어떤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죠. 자, 이곳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서 나를 주시오. 여러분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니까 희롱인 줄 알면 안 돼. 이때 당시에 늙은이가 나쁜 말이 아니니까. 어르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 지고 짐을 가지고 있는 저 늙은이 짐을 풀어서 나를 주시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도 무거울까?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읽고 요즘 감성으로 읽어서 조롱인가? 막 이러면서 나는 젊었지 막 이러면서 막 난 안 무겁지 이러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위에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장유유서가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 짐 저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젊으니까 돌도 무겁지 않습니다. 늙은 것도 서러우신데 짐까지 지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자, 근데 저는 있잖아 이거 1분짜리인데 저 예전에 KTX에서 할머니가 진짜 이고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들어드리려고 할머니 그랬는데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셨나 봐. 할머니 들어드릴게 하면서 내가 너무 손이 빨랐어. 무슨 사태가 일어났는지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짐을 잡았는데 이게 도둑인 줄 아신 거예요. 내가 그 짐을 날치기 하는 줄 아셨던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신 거예요, 할머니가. 주저앉으시면서 짐 다 떨어뜨리시고 부산역에서 부산 특강 갔다가 그래서 혼자 있었거든. 혼자 내려갔다 오는데 부산역. 그래서 이렇게 못 들으셨나 봐. 진짜 안 들으셨나 봐. 그래서 내가 짐을 딱 잡았는데 진짜 소리 지르시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셔가지고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막 황당히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훈은 뭐예요? 눈앞에서 그죠? 내가 뒤에서 내 잘못이야. 눈앞에서 의사를 확실히 말로 하고 그 다음으로 실천을 해야지. 나 이거 걸어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깊은 교훈을 하나 얻었죠. 그래서 선의로 돕는다고 다 잘하는 짓이 아니야. 자, 그럼 내용 보죠. 자, 여기서 이제 73번 보죠. 내가 좋다가 뭐죠? 이건 진짜 좋다죠. 내가 좋다고 남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앞에서는 슬프다였어요. 그래서 남 슬픈 일도 되고요. 남 싫은 일이요. 이것도 돼요. 슬프다 싫다 맥락 따라서. 그래서 내가 좋다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고 해서 그게 옳지 못하면 따라가지 마라. 남이 해도 그게 옳은 일이 아니면 따르지 말라. 우리도 천성을 지켜서 삼기다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건데 여기가 뿅 뚫려 있었죠. 뻥 이렇게 한자 문제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바로 문학과 한자의 병합형인데 그냥 이런 걸 수험생들은 단순히 한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선지에 한자가 나오면 그냥 다 한자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앞뒤를 읽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야 내가 좋다고 남 슬픈 일 하지 말고 남이 한다고 막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삼기다를 알아야 돼. 뭔가를 지켜서 태어난 대로 하리라. 그럼 태어난 대로 하리라라는 건 이건 성선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천성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때 그때 기출 뭐 한 5년치 푸셨으면 보셨을 텐데 거기서 그 안에 천성을 솔성으로 바꿔놨어요. 솔성. 그래서 천성이랑 같은 말. 솔직하다 할 때 솔, 거느릴 솔자 있죠? 솔직하다 솔, 거느릴 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본 그대로 천성을 보여준 것도 아닌 거예요. 왜? 천성을 찾으라고 그러면 너무 쉽거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솔성으로 바꿔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월한 어휘 한자 같은 거 저랑 같이 배울 때 솔자 배울 때 솔직하다 솔, 거느리다 솔, 식솔할 때 솔인데 솔직하다도 있다고 배우죠. 그러니까 솔직한 성격, 천성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가 있었죠. 자, 똑같이는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앞으로 문제 20문제밖에 못 내는데 한자나 어휘 문제를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요즘에 많이 낼 때 3개였고 하나 내기도 했잖아요. 하나에서 셋이에요. 그러면 막 내고 싶어.
근데 단독 문제 내면 독해를 많이 못 내니까 독해랑 묶는 거죠. 문학이랑 묶거나 이렇게 고시가랑 묶거나 아니면은 뭐 비문학에서 한자어 같은 거 아까 김희독립선언서 같은 논설문이나 뭐 나의 소원이라든가 한자어 많은 글에서 뚫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본문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문맥 추론해서 한자의 실력이 있을 때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출제하겠죠. 그 트렌드를 가장 먼저 실천한 게 국회직입니다. 예, 국회직 보면 비문학 독해지문이랑 한자랑 엄청 엮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 아 이제 앞으로 문제 나올 때 한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 사람이 돼가지고 옳지 못하면 말과 소를 고깔 씌워서 밥 먹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랑 같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땀은 듣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흘리다. 그래서 땀 듣다 흘리다 눈물 듣다 눈물 흘리다 이렇게 흘리다란 뜻이에요. 땀은 흘릴 대로 흘리고 햇볕은 쬐일 대로 쬐자. 청풍의 옷깃을 열고 긴 파람 휘파람 흘려 불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 아는 듯 자연스레 머무는 곳 유유자죠. 자, 그다음 오늘도 다 샜다. 호미 메고 가자. 자, 내 논을 다 매면 너의 논도 메워주마. 같이 협동하고. 자, 그다음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도 먹이자. 그래서 되게 근면성실하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농촌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윤선도 비 오는데 들에 가랴.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비 오는 날도 놀지 말라 그래요. 보세요. 비 오는데 들에 가랴. 살인문을 닫고 그 다음에 소를 먹여라. 소를 살펴라. 그 다음 마히 매양이랴. 장기 연장 다스려라. 이건 뭐냐면 비 내리는 날에는 여러 가지 집에 고장난 데 없는지 보고 농기구를 다스려라. 칼날도 갈아두고 이런 식으로. 쟁기도 갈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때 비 오는 날 해야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쉬다가 날이 개면 그때 밭을 갈아라. 자,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쉬지 마라. 근면성실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78. 자, 여기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지면 돌아가자. 그래서 시냇물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어디서 우배 초적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 곳. 이거는 어디서 피리 소리 들리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농촌에서의 삶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노동, 농촌의 긍정적 풍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백규 작가가 이제 위백규가 실학자거든. 그래서 위백규가 뭐도 썼죠? 농가 원령가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농사상 전파하는 거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꼈던 실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창이 밝았다. 노고질이 우지진다. 자, 그러면 해 떴어. 일 나가.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소칠 아이는 여태 안 일어났냐? 이러죠. 읽을만 하죠. 자, 그 다음 제 넘어 살에 긴 밭을 언제 가려고 그래?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일어나.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공명을 즐겨하지 마라. 부귀공명의 공명입니다. 자, 그러면 공명을 즐기지 마라. 부질없다. 부귀를 탐내지 마라. 위기로 가게 된다. 그래서 부귀공명을 추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한가하니 이 몸 한가하니 두려운 게 없다. 뭘 추구하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부귀공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럼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굼벵이가 매미가 되어 날개, 나래가 날개예요. 제가 나래 국어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이 수강 기호가 저랑 딱 안 붙더라고요. 나래 국어라고 홍보를 해도 다 이유진이라 그래. 자,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서 별명이 제게 제대로 붙은 적이 없어요. 제 친구들도 얘기했잖아요. 원래 여고 친구들은 다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저만 이유진이래요. 아, 친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름의 끝자를 부르거나 뭐 진용이면 진봉아 막 이러고 부르잖아요. 나만 이유진이라고 그래. 그거 내가 물어봤다니까 친구들한테. 나는 왜 별명 안 불러줘? 안 어울려. 막 이래요. 그래서 나래 국어도 아니나 다를까 찰싹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날개 국어거든. 그래서 제 교재에 날개 다 있는 게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굼벵이가 매미가 되어서 날개도 쳐날아 올라 높으나 높은 남기. 여러분 나무라고도 하고 남기 요렇게 쓰거든. 남. 그래서 뒤에 조사에 따라서 이어적기 되니까. 자, 그래서 높고도 높은 나무에 소리는 좋은데 그 위에 거미줄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얘기했어요. 거미줄에 마이너스. 자, 굼벵이는 이제 선비가
날개도 쳐서 조정에 벼슬을 했어요. 지위가 생겼어요. 근데 뭐 조심하라고요? 그 위에 위험을 조심하라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도 병이 드니 자기 자신을 나무에 빗댄 거예요. 병든 나무요. 그래서 이제 실권한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한 겁니다. 화자 자신 병든 나무, 병든 나무.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쉬어갈 사람이 없다. 쉴이 없다. 쉴 사람이 없다. 호화롭게 서 있을 땐 나무가 아주 우람하고 내가 잘 나갈 땐 올리가리 이게 뭐예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쉬더니 온갖 사람들이 나한테 꼬이더니 잎지고 가지 꺾어진 이런 뒤에는 새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장새가 작다고 대붕아 비웃지 마라. 구만리 장천을 너도 날고 쟤도 난다. 너 붕새, 그 다음에 저 감장새. 붕새는 이렇게 날개가 커서 한 번 날개짓에 막 천리말리 간다는 그런 새죠. 자, 그래서 감장새 작다고 대붕아 비웃지 마. 구만리 장천 저 하늘을 둘 다 날잖아. 차별하지 마. 그러면서 두어라 일반 비존이 니오네오 다르랴. 자, 그래서 이거는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의 본질. 자, 그 다음 하하허허하니 내 웃는 게 정말 웃는 것 같으냐?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하하허허하니 내가 웃는 게 정말 웃는 것 같은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서 느끼다는 흐느끼다예요. 흐느끼다가 글이 되었다. 벗는네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웃다가 악이 찢어지리라. 입 찢어집니다. 경고.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나라가 엉망진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백사장 홍료변에 굽밀어 먹는 저 백로야 또 불렀네요. 여러분 그래서 청자 설정 이제 그만해도 될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 그만해도 되지? 알아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한 잎에 두셋을 물고 뭘 물었겠어요? 물고기를 막 물어놓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물어놓고 그리고 뭐가 나빠서 또 잡으려고 하느냐? 욕심. 그래서 여기 백로 마이너스 욕심쟁이. 물고기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도 구복이 웬수라 굽밀어 먹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입과 배가 먼수라 구복이 위로하여 이런 게 누앙사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배고파서 굽밀어 먹네. 인간들이 서로 먹고 살려고 아귀다툼을 하는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생각보다 그래서 백로가 나쁠 때 되게 많죠. 삶의 시름, 삶의 고통입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자, 이화는 봄에 펴요. 그래서 백꽃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달빛도 하얘요. 그래서 하얀 달빛에 하얀 백꽃. 은하니 삼경인데 삼경은 깊은 밤, 봄밤에 일지 춘심, 가지 끝에 봄의 마음을 소쩍새. 소쩍새 같은 말, 소쩍새, 두견새, 접동새, 자규. 얘가 밤에 그렇게 울어. 구슬프게. 그래서 슬픔의 어떤 상징이죠. 가지 끝에 봄의 마음을 소쩍새야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기서 다정은 어머 저 사람 스윗하다 다정하네 이게 아니라 감정이 많아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감정 누가 좀 덜어갔으면 좋겠죠. 지금 공부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감정이죠. 자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자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감정이 너무 많아서 심란해가지고 잠이 안 와. 봄밤의 애상. 봄밤의 온갖 잡감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 봄이네요. 자, 이강을일 할 땐 봄이고 여러분 이게 다정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요즘 잠 안 오죠? 미치겠죠. 낮에 잠 미친 듯이 오고 밤에 안 와. 그래서 다 그래. 근데 이게요. 이 불면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한다고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결과는 노력에만 달려있지 걱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걱정은 잠만 뺏어와요. 예, 잠만 안 와. 예, 그러니까 잠 안 오면 어떻게 돼? 악순환이죠. 낮에 또 못 자. 아니 낮에 못 잔대. 낮에 잘 자다 못해. 그래서 밤에 못 잔 잠은 어떻게든 낮에 뿌려지거든요. 여러분은 나는 절대로 낮에 자지 않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멍은 때리죠.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는 거예요. 뇌는 어떻게든 정해진 시간을 채워서 잡니다. 근데 눈만 뜨고 있을 뿐이죠.
지금 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주무셨죠? 아니, 이거는 지금 눈 이렇게 꾸벅꾸벅 좋은 사람 없어. 네, 못 봤을 수 있는데. 근데 멍 때리는 게 그게 다 그냥 자는 거예요. 의식이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잠깐 팟 집중이 떨어지잖아. 이게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수면 시간 막 줄이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지당이 연못이에요. 연못에 비 뿌리고 량류에 안개 꼈을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메어져 있구나. 이거는 그냥 풍경 묘사고요. 석양에 해가 지네요. 짝일은 갈매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정서가 안 나오고 풍경만 그려줬어요. 그럼 이 풍경에 보편적 인간이라면 무슨 감정을 느끼니? 이거죠. 그럼 어때요? 이 감정? 자, 봄인데 비 축축히 내리고 사람도 안 보이고 빈배만 끼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약간 울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오동나무 잎이 넓어요. 그래서 오동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발 듣다가 흘리다나 떨어지다요. 그래서 오동에 떨어지는 빗발 무심히 듣지만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나의 고민이 많아진다고 해석해도 되고 많으니도 돼요. 그래서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발을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내가 고민이 많다. 그렇죠. 고민이 많으니 고민이 크다. 고민이 많다. 그러니 이파리마다 슬픈 소리로 들린다 이제. 자, 그래서 수성이 슬픈 소리죠. 이 뒤에는 잎이 넓은 나무는 심질 않겠다.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니까 집의 마당에 잎이 넓은 나무 때문에 빗소리가 쏴 하고 들리는 거죠. 난 그 좋아하는데 잠이 잘 오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슬퍼진다는 거예요. 이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저 잎이 넓은 오동나무 탓을 하면서 나 이제 오동나무 안 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 성종 왕이 이거 되게 인간적인 시조예요. 보세요. 자, 89죠. 9번 있으려무나. 그래서 있으렴. 부디 가야겠니? 아니 가진 못하겠니? 무단히 싫어졌느냐? 슬튼냐? 이게 싫다, 슬프다. 니까요. 여기서는 내가 싫어? 이런 거예요. 남의 말을 들었어. 누가 뭐라고 해? 그래도 너무 슬프다. 하 애달프다. 가는 뜻을 이야기해라. 신하가 낙향을 하겠다고 했어요. 난 벼슬 다 내려놓고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날 두고 떠나지 마. 거의 나 버리지 마죠. 아, 진짜 군주가 이러면 분골쇄신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감동적인 시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그래서 요거는 임금이 신하를 잡는 부분이었다. 그 다음 동기로 새 몸이 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우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아우를 잃었다. 자, 날마다 석양이 질 때 문 밖에서 한숨 겨우 하노라. 그래서 이제 전란으로 돌아오지 않는 흩어진 아우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자, 그 다음 91번 노래 삼기다. 여러분 삼기다 앞에 나왔었어요. 태어나다, 만들다, 생기다. 삼기다 어디 있었죠? 삼긴 대로 살자. 태어난 대로 본성으로 살자. 아까 나왔죠. 네. 자, 그래서 노래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기선. 노래를 태어나게 한 사람. 노래를 만든 사람. 고민이 많았나 봐. 고민이 많기도 많았나 보다. 이야기하다가 못해서 불러서 그 고민을 풀려고 했나 봐. 자, 그래서 진실로 노래에서 시름이 풀린다면, 스트레스 풀린다면 나도 부를래 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죠, 화자도. 자, 그다음 탈로가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럼 보죠.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자, 건듯이 뭐예요? 잠깐 불고 간 곳이 없구나. 바람 어디 갔지? 이런 거죠. 여러분 봄 산에 눈을 녹인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죠. 따뜻한 바람 어디 갔지? 그러면서 적은 덧 빌려다가 머리 위에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고 싶대요. 그 이유가 머리 위에 따뜻한 바람을 왜 불게 하고 싶으냐? 귀 밑에 해묵은 서리, 백발. 서리가 머리에 서리가 꼈다는 건 백발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녹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백발은 따뜻한 바람이 분다고 없어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늙기 싫은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해학적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다. 자, 얘도 볼게요. 한 손에 막대를 들고
한 손에는 농기구인 가시를 들고 그래서 늙는 길, 늙음이 오려고 하면 늙다라는 이 노화를 관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오려 하면 가시로 막고 오는 길 100발을 딱 쳐내려고 그러니까 늙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 관념에 구체화죠. 늙음을 막대와 가시로 막아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거.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100발은 막대기로 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100발이 제 먼저 알고 어디로 왔어요? 지름길로 왔다. 그래서 나는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속수무책이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부분이라면 여기에 최근 시조를 따로 빼서 정리했습니다. 자 최신 기출 시조.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라도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자 여기서 이순신의 시조부터 보겠습니다. 10년을 갈아온 칼이 칼집 안에서 울고 있다. 의인하죠? 칼이 울고 있다. 의인하. 근데 여러분 의인하에서 끝나요? 이게 누구 감정이에요? 자신의 감정이죠.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관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보니 이 전란의 이 칼을 때때로 만져보니 장부의 위국공은 언제 들이울고 언제 세울고 그래서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장부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위국공원이 주제죠. 나라를 구하겠다. 그리고 공을 세워야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막 이거 공명심이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 자, 그 다음 95번. 95번은 고산 구곡가라서 연시조 중 하나입니다. 한 수. 그래서 이 연시조 전체를 보여드리는 건 제가 이전에 독해 플러스나 이런 과정에서 고산 구곡가나 도산 12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작년 독해 플러스나 예상 코드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제 코스를 탔으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제 커리를 쭉 타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본서에도 다 있어요. 고산 9곡가나 도산 12곡은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고 작년에 제가 EBS에서 자꾸 내더라고. 그래서 고산 9곡과 도산 12곡을 모의고사 때 독플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둘 다 나왔잖아. 예. 그래서 올해도 제가 작년 하반기 EBS랑 올해 상반기 EBS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그리고 또 독해 플러스나 이런 거 워크북이나 이런 자료에다가 넣고 있어요. 특히나 다 넣을 순 없죠. EBS에서 수록했다고 모든 문학 작품을 다 들을 순 없지만 고전 시간은 미리 모르면 너무 데미지가 크니까. 그래서 고전 시간은 다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구곡은 어디냐? 문산의 세목허다. 자, 여기서 9번째 계곡 어디냐? 해가 저문다. 기암괴석, 돌이죠? 그래서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혔다. 유인은 오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종장. 세상 사람들, 속세 사람들은 여기 와보지도 않고 볼 것 없다고 하지. 깨닫지 못한 자들. 그래서 자연에서 공부하고 자연을 누리는 걸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화자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래서 낙형해가지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연도 즐기고 그리고 강학 후배들도 후진양성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맹사성의 강호사시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연시조의 부분이 선지로 출제됐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강호의 겨울이 오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었다. 깊이 쌓였어요. 삿갓을 비껴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삿갓과 누역은 평민처럼 입은 거예요.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상징이죠. 자,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이다. 여기서 삿갓과 누역, 평민 차림새, 하지만 평민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게 임금님 덕분이다 라고 했으니 이게 속세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끈 게 아니에요. 임금 찾고 연군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 임금님 덕분이야 라고 하는 건 언젠가 임금님 귀에 닿길 바라면서 썼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황의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녀다 있다 가다 살다. 여기선 가다. 고인이 가던 길 이 앞에 있다. 그럼 고인이 가던 길은 학문 탐구의 길입니다. 내 앞에 책이 있네.
그들이 적은 책 남긴 어떤 지식들이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찌할꼬 그들이 남긴 학문 탐구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도산 12곡이에요. 아까 전에 고산 9곡과 나왔죠? 얘가 바로 도산 12곡입니다. 도산 12곡의 주제가 두 개예요. 자연친화랑 그리고 배움. 그래서 이게 언학 부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수죠. 그래서 고인은 옛 성현들, 지식을 남긴 옛 성현들. 못 만나죠? 여기서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보는 이유는 사는 시대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학문, 책을 통해서 그들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98번. 술은 어이하여 좋으냐. 자, 그래서 누룩을 섞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국은 어찌하여 좋으냐. 소금을 탔기 때문이다. 이 음식 이 뜻 알면 만수무강하리라. 이게 잔치를 시작할 때 한 노래인데 옆에 주제를 봐주세요. 훌륭한 정사에 대한 풍자. 이게 뭐냐면 신하가 필요하다. 그래서 훌륭한 정사를 위해서는 여기 뭐? 누룩이랑 연매. 이게 신하예요. 그래서 훌륭한 정사를 펼치려면 그럼 훌륭한 신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99번. 우레같이 소리나는 님을 번개같이 만났어요. 가치가 뭐예요? 지규법? 지규법. 우레같이 소리나는 님을 번개같이 번뜩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에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난다. 되게 비유가 많죠? 지규법으로 사랑했던 것과 이별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0번 사설시조입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가 뭘까요? 사내.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을 실은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치도 빠지고 바람도 불어서 물결 치고 안개가 뒤섞여가지고 잦아진 날에 갈 길이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뭇거뭇해지고 그리고 천지 적막해가지고 아무도 없고 그리고 같이 노을 떴는데 수적을 만났어요. 수적이 뭘까요? 도적. 도적을 만난 해적을 만난 거죠.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그럼 여러분 이 까투리의 마음 그리고 이 사공 지금 짐이랑 모랑 모든 재물 같은 거 다 뺏기게 생기고 풍랑도 치고 그럴 때의 마음 어떻겠어요? 무섭고 위기잖아요. 그렇죠? 무서워 죽겠죠. 근데 그 마음과 엊그제 님을 여의다가 뭐예요? 님과 이별함.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 어디다 비교하리요? 이 얘기는 뭘 것 같아요? 둘 다 심각하지만 까투리 마음도 심각하고 도사공의 마음도 심각하겠지만 내가 짱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무서워. 내가 제일 슬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설시조고 이별로 인한 절망감을 까투리의 마음하고 그 다음에 도사공의 마음에 비교하여 내가 더 슬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언제 끝나 했는데 끝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읽을 때보다 뒤로 읽어가면서 좀 편해졌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나오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복습은 이거예요. 현대어풀이 한번 읽어주세요. 근데 그냥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세로로 이렇게 읽었죠. 보면. 근데 이제 현대어풀이만 읽으면 될까? 이렇게 좌우 매칭해서 그렇게 읽을 때 현대어풀이 읽고 본문 읽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별걸 다 참견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을 공부해도 잘해야지. 여러분 본문을 먼저 보고 뭐였더라 해서 내가 이제 이런 뜻이었을 거야를 해석을 해보고 옆을 읽어야죠. 그거 막 안 적어봐도 돼요. 뭐하러? 떠올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그래서 본문 보고 떠올리고 옆에서 확인하고 본문 보고 떠올리고 옆에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가 읽지 못했던 단어나 이런 거에 옆에 현대어풀이에 체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왼쪽 체크랑 오른쪽 체크랑 좀 다르겠죠? 그러면 줄어야지 체크가 좀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기억이 나면 안 치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체크를 줄인 다음에 그거 학습 한번 했죠? 그러면 뒤에 보면 고어 100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어 100개를 한번 싹 읽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카페랑 강의 자료실에 올린 테스트지로 한번 그거는 제가 모고 개강하면 드릴게요. 오늘 인쇄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해서 개강날 모고 개강날 현장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지에다가 한번 넣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